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62쪽 문장의 형태, 동사의 종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문법에서는 동사의 종류를 문장의 5형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영문법에서는 동사의 종류로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이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독해를 자유자재로 하고 말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어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중요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어만 알기 때문에 단어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 문법과 순수 영문법을 가미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제 그 한국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순수 영문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국 문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독해와 그리고 말하기, 문법, 어휘, 독해, 말하기 이런 4가지 순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다 알죠?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명사나 명사 후, 사실 이 한계 때문에 조금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고 명사구도 되고 명사절도 되고 의문사절도 되고 관계대명사절도 되고 모든 주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꽉 찼습니다. 투부정사도 되고. 그래서 다시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단어나 구나 절, 절도 있습니다. 단어나 구나 절, 근데 구나 절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한계 때문에. 항상 그 영어는 책을 쓸 때 여러분 책 쓴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용 가지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명사, 대명사, 구, 절 이들이 있는 이가로 해석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는 주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그녀가 아팠다는 것은, 그럼 그녀는 아팠다는 것이 문장이죠. 그런데 것은이야? 그러면 이게 절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는 난 주어있지 않다. 그럼 내가 어디 사느냐는 의문사절이 주어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이가로 해석되는 것을 주어라 한다. 그 다음에 동사, 움직이는 말 그런 뜻이죠. 동사. 그런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오늘 엄청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 다음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주어가 간다, 온다, 먹는다, 선다, 앉는다, 눕는다, 일어선다, 가리킨다, 꽃이 피인다.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동사를 동작 동사를 하고 나는 알고 있다, 속해 있다, 가지고 있다, 깨닫다, 인식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소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동작으로 하는 동사를 동작 동사, 동작으로 할 수 없는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주어 뒤에서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대상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사랑은 누구에게? 그녀를.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걸 누구에게? 강아지를. 그는 나무를 발로 찼다. 그러면 발로 차는 동작을 누구에게? 나무에게. 이렇게 동작을 가하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대상이 뭐냐? 영어다. 따라서 영어가 목적어가 됩니다. 물론 그 목적어는 주로 을을에게로 해석이 됩니다. 을을에게로. 일단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고 주어의 동작을 받는 대상. 목적어 입장에서는 동작을 받고 주어 입장에서는 동작을 하지요.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는 나에게 꽃 한 송이를 사주었다. 그러면 나에게도 목적어고 꽃 한 송이도 목적어인데 두 개의 목적어가 올 경우에 첫 번째 목적어로 에게, 에게로 해석하는 단어나 구나 단어구를 간접 목적어로 합니다. 나에게 물 좀 가져다 주오. 엄마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이렇게 에게로 해석되는 것을 간접 목적어라 하고 두 개의 목적어 올 경우에 두 번째 목적어로 을을 엄마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셨다 하면 그때 자전거를 직접 목적어로 합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합니다.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주어 동사까지 말이 동사까지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면 이를 완전한 동사라고 합니다. 그는 온다, 나 간다 이렇게 아무 동사까지만 해도 문장이 성립되면 그런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는 되었다, 나는 이었다 이렇게 동사까지 문장이 성립되지 않을 때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는 경찰이 되었다. 나는 과거에 의사였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보충해 주어서 문장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충해 주는 말이다. 이 보충해 주는 말은 동사까지가 불완전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근데 동사까지 완전할 때도 쓸 때가 있습니다.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는 죽었다. 그런데 행복하게 죽었어. 그러면 그는 죽을 때 행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완전한 동사, 그는 죽었다가 완전한 동사이지만 보충해주는 말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유사보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 보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 보어는 일단 동사까지 불완전했을 때 보충해주는 말이다. 나는 부모님을 만들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네. 나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이 행복해지죠.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 주었다 해서 목적보라고 합니다. 그는 되었다. 경찰이 되었다. 그는 주어가 경찰이 되었네. 이런 것을 주어를 보충해 주었다 해서 이를 주격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책이 쉽다는 걸 알았다. 책이 쉬움으로 이 목적어가 쉬움으로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동사 이런 말을 잘 알아둬야 해요. 자동사.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그런 말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냥 짬으로 부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말에 자기의 영어를 맞춰버리면 그건 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어는 다 될 수 없어요. 그걸 깨치기 위해서 유니크 속성 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동사, 동사의 형태를 잘 알아둬야 돼요. 동사의 형태를. 동사는 자동이란 말은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또는 자동차처럼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을 자동사랍니다. 자동이란 말 그대로 자동이야. 혼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동작하는 동사를 자동사라 합니다. 여기는 뭐라 하잖아요. 혼자 동작하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당연히 이제 혼자 하니까 목적어 없죠. 나 간다. 그는 온다.
새는 난다, 강은 흐른다, 꽃이 핀다, 이런 것들은 다 혼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 거 혼자 돌지.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 태양 주위를 있다고 해서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거든. 지구 혼자 돌아.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사 그래야 돼. 자동사 그래야 되는데 이건 삼형식 아니야. 태양을 도니까 목적어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때렸다. 그러면 그건 목적어가 되지. 지구가 혼자 도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을이 있든 없든 그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법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무엇이 이렇게 오마가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그러네. 닫아야 되겠다 이거. 그럼 이제 타동사는 뭐냐? 아까 말한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가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동사는 외우면 어떻게 해요? 자동사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타동사는 타동사별로 외우고 자동사는 자동사별로 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아주 어리석은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왜냐?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타동사다, 자동사다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이 닫히네? 그럼 혼자 닫혀. 스르르? 문이 열리네? 스르르 열리네? 혼자 열려 문이. 바람이 어디서 모르지만 혼자 문이 열려요. 그럼 그건 자동사예요. 혼자 열리니까 혼자 하니까. 근데 그건 자동사야. 근데 내가 문을 열었다. 그러면 오픈이 그때는 타동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픈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오픈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문이 열린다. 그러면 the door opens. the door opens 하면 그건 문이 열리니까 자동사입니다. 근데 I open the door, 나는 문을 연다. 그러면 문을 연다. 내가 문에 동작을 했잖아요. 그럼 오픈이 타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문맥을 보아가면서 그것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건 타동사, 전 자동사다. 그렇게 탁탁 수학적으로 정해놓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완전히 타동사만 쓰이고 완전히 자동사만 쓰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같이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ecome이 나는 의사가 되었다. 그는 의사가 되었다. He became a doctor.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는 혼자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raise pointer 나에게 어울리는가요? 그러면 this raise pointer becomes me. 나에게 어울린다. becomes me. 그때는 becomes 어울리다거든. 나에게 어울린다 해가지고 이 타동사가 돼요. 어울린 것이 나에게 어울린 거예요. 남에게 어울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또 타동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가 언제나 자동사와 타동사로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공원을 산책한다. I walk. I sometimes walk in the park. 그러면 이제 walk 혼자 하는 거지. 혼자 산책하니까 혼자. 그런데 나는 강아지를 산책시켜. I sometimes walk my pet dog. I sometimes walk my puppy in the park. 나는 종종 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그러면 이 walk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가 walk는 자동사 이렇게 하면 안 돼. I walk my dog 하면 걔가 있기 때문에 그때 walk는 산책시키다가 되는 거고, 걔가 없이 I walk in the park 하면 나는 공원에서 산책한다가 되기 때문에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갖다가 이 walk는 타동사 아닙니까? 자동사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영문법의 문제점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걸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창의성이 없고 응용력이 없고 아주 수학적으로는 그것만 알고 말이지 다른 거 갖다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정말 원시적인 영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쏙쏙 영문법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내 영을 받아들여. 예. 다시 말해,